네, 오늘이 4월 20일 일요일. 지금 새벽 4시 24분입니다. 정확히. 온도는 지금 한 19도나 20도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19도나 20도 온도가. 아침에 새벽에 어머님께서 아주 막 힘들어 하세요. 막 이렇게 약간의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어디 딱히 뭐 어디 몸에 큰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신음소리를 내셔서 제가 주물러 들었어요. 아주 심하게 주물러 들었어요. 심하게. 아주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심하게. 막 선망현상이나 그런가요? 헛소리를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잠 못 주무시면 제가 주물러 드리는데, 관절 운동하고 같이 하는데요. 관절 운동도 정관절, 역관절하고 이렇게.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밖에 못해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심하게 좀 각을 더 꺾었어요. 그리고 더 세게 주물러드리고, 아마 세게 주물리면 어머님께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저렇게 까맣게 피부에 멍이 들어요. 아마 일주일 후에는 어제의 제가 강도로 봐서는 일주일 후에 좀 멍이 일주일 후에 생기지 않을까, 그 정도로 세게 주물렀습니다. 하도 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시길래. 헛소리 하면서 이렇게 잠 못 주무시는 것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는 거니까 상당히 그 사무질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뭔가 저런 정신적인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으로 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외부 물리적인 육체적인 충격을 가해서 그 정신적인 그 카오스 상태를 흐트러 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을 긁어드린다든가, 제 경험으로는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등을 긁어드린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물러 드린다는 것, 그 다음에 휠체어 산보 해드린다는 것, 그 다음에 목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긁어드리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계속 헛소리를 하신 분들 긁어주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팔다리가 온전할 때 이야기고, 팔다리가 온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전 과정을 하는데 이렇게 몸을 뒤척거리면서 긁어줘야 하니까 조금 힘들죠. 여름철에는 에어컨 틀어놔도 땀 뻘뻘 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긁어드리거나, 혹은 이제 긁어드리라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주물러 드리는데요. 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어설프게 해서는 안 돼요. 아주 괴성이 나오도록 아프다고 그렇게 해야 이 정신적인 그 혼돈 상태가 이제 깨지거든요. 마치 성층권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천둥과 번개가 몇 번을 쳐야 성층권이 안정이 되듯이, 정신적인 부분도 안정을 취하려면 엄청난 크기의 압박에 물리적인 힘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해서 아주 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되고, 지금 아마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푹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 어머님께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시면서 아파하는 모습은 저도 가슴이 아픈데요, 해보니까 그게 좋아요.
푹 주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한 3시 한 40분경에 산보를 한 3, 40분 하고 왔어요, 밖에. 근데 어제 전라도 지방에 비가 왔는데 새벽에 나니까 비가 그쳤어요. 근데 뭔가 좀 찝찝해요. 그 습도가 많게 가랑비랍니까? 버슬비랍니까? 안개비라고도 하죠. 그 비가 이제 내리는 그 정도. 근데 시야는 확 트였어요. 가로등이 있는데 차 1km 전방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비가 약하게 왔던 거죠. 우산 안 쓰고 걸어왔는데 온도도 아주 포근해요. 예. 온도도 포근하고 습도도 포근하고 습도가 높으니까 참 이 봄날 새벽길, 그 안개비가 내리는 봄날 새벽길을 걷는 그 쾌감을 제가 몇십 년 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 그 아련한 그 어머님 손잡고 새벽에 출발해서 어딘지 모르지만 어머님 손잡고 따라갔던 그 즐거운 모습, 그것이 이렇게 연상이 되고, 또 처음 만났던 여자와 어딘지도 모를 그런 길을 하염없이 그 비를 맞으며 이렇게 이슬비를 맞으며 몇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 한 4~5시간을 걸었던 것 같더라고요. 걸었던 기억.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그야말로 수학 단어와 영어 단어와 씨름하면서 훌쩍 시간 지난지 모르고 새벽녘에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상큼한 그 봄 냄새, 그 봄비 내린 후에 그 봄 냄새, 이런 경험은 누구나 다 있겠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께서 지금 푹 주무시겠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가장 이 순간에 편안한 것은 어머님께서 푹 음식 맛있게 드시고 푹 주무시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주물러 드렸으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포근하시겠어요. 그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지금 3시 43분인데 4시 43분인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어머님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4월 20일, 오늘도 일요일이죠. 별탈 없이 안전하게 어머님과 비록 이 좁은 공간에서 아무것도 변동이 없고 어머님과 나와 단둘이서 꽃이 피고 새가 나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기륭하복이 다 이렇게 만감 교차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제가 만들어 가야겠죠. 아무것도 변동이 없고 무미곤조한 이 공간을 몇 년을 하려면 여기에서 제가 마음의 소설을 써야 되고, 여기서 쾌락을 느끼고, 여기서 뭔가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뭔가 그 남은 가치를 남과 공유하면서 혹시라도 좀 여분이 있으면 기부도 하고, 그런 여유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하늘의 신, 땅의 신, 우리 조사님께서 거동 불편하고 앞도 못 보시는 우리 어머님, 혹시라도 이동 구간에 안전사고가 없고 또 식사하시는 동안에
살에 들지 않도록 제가 집중하도록,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런 코스마다 스무스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진을 마치고요. 어머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잘 주무시고 계신가? 아마 잘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심하게 압박을 했으니까. 지금 저 자세가 어머님께서 제일 행복해 하시고 편안한 자세입니다. 저렇게 옆으로 눕더라도 왼쪽보다는 오른쪽, 지금 왼쪽에는 욕창이 왔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욕창 끄지를 됐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누이고 오른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체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왼쪽에 욕창이 왔는데 왜 왼쪽으로 30분을 눕힙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그랬어요. 욕창 초기 때.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안 누이고 오른쪽으로 눕혔더니 오른쪽에도 욕창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대적입니다. 그 왼쪽 욕창의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지금 조금 안정이 됐기 때문에 왼쪽에 그 욕창이 꺼질 된 상태고 좀 수그러든 단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한 30분 정도 눕힌데요. 단 여기에서 제가 조금 체크해야 할 점이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옆으로 누우면 이렇게 접하죠. 근데 아래쪽 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 다리를 윗다리죠. 윗다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골반에 측면에 툭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이 바닥과 닿는 단면적과 각도가 틀리게 되더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한 4년 후에. 엄청난 반경이죠. 그 하찮은 것을 제가 놓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욕창이 오면은 무조건 왼쪽 욕창이 왔다 그러면 왼쪽으로 눕히지 않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큰일 나요. 오른쪽에도 욕창이 와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자기 부모님이 왼쪽으로 즐겨 눕는데 왼쪽으로 즐겨 눕을 때의 허리가 지표면과 닿는 그 각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눕혔으면 오른발을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 오른쪽으로 눕히면 왼발을 어떻게 처리해서 할 것인가가 그 골반 측면의 그 돌출 부위가 바닥과 어떠한 각도로 어떤 면적으로 압력을 받는가, 그거하고 굉장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 왼쪽에 욕창이 왔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절대 눕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눕히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눕잖아요. 그러면 이제 윗다리가, 요것이 윗다리라 합시다. 윗다리를 앞으로 뺀 경우, 뒤로 제킨 경우에, 혹은 허리 각도를 직각으로 한 경우하고 앞으로 쏠른 경우, 약간 뒤로 한 경우에 이 골반이 그 환부죠. 이제 그 환부가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머님께서 왼쪽으로 눕혀도 지금 욕창이 왔는데, 제가 지금은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누우면서 오른발을 윗다리를 앞으로는 쭉 뺍니다. 앞다리를 쭉 빼니까 당연히 더 앞쪽으로 쏠리겠죠. 이렇게 엎드려 자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몸통의 각도가 수직이 아니라 앞으로 더 쏠려요. 그런가 아울러서 환부가 이렇게 바닥에 닿지 않게 되더라는 것을 나중에 알아가지고 굳이 왼쪽에 욕창이 오더라도 왼쪽으로 눕는 것을 이렇게 거부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머님 왼쪽으로 30분에 체위변기 할 건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쭉 빼가지고 거기다가 베개를 하나 받쳐놔요. 그럼 또 푹 주무십니다. 그리고 환부하기에는 환부 아빠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 엄청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엄청난 발견이에요. 우리의 삶의 질을, 어머님의 수면의 질을 레벨업 해주는 큰 발견이죠. 그래서 지금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주무시고, 한 중앙으로도 약간 욕창이 왔거든요. 그것도 동일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다리다 하면은 다리를 펼 것인가,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구부릴 것인가, 혹은 다리를 들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꼬리뼈의 환부의 압박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어머님은 혼자 지금 뒤치다거릴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팅해 놓으면 그대로 몇 시간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욕창은 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중앙으로도 누우실 때 다리를 구부릴 것인가, 다리 끝을 들어줄 것인가, 혹은 축 펼 것인가. 축 피지를 못해요. 허리가 굽어가지고 축 피지를 못하고 약간 이렇게 다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리 끝부분을 이렇게 큰 방석으로 들어주는 경우, 혹은 무릎을 꺾여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틀려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욕창이 심하게 오는 분들도 아마 스스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욕창을 치료를 잘 하라, 이것도 사실 중요한 말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체위 변경을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방심 속에 욕창이 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최근에 욕창 오는 것도 제가 뭐 욕창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 엄청난 욕창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욕창이 또 오지 않습니까? 저게 더더군다나 자기 몸을 혼자 뒤치다거릴 수 없는 그런 분을 요양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힘들더라도요, 밤에 알람을 설정해 놓으셔가지고 2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3시간 정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제가 왜 2시간이나 이야기하냐면, 2시간 알람 해놓고 했는데 매 2시간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체위변경 해드리면 좋으나, 이것은 이제 좋을 때 이야기고, 제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도 무시하고 자버리죠. 한 번 놓치면 또 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시간마다 알람 설정하면 좋겠다, 이 말은 혹시라도 모를 4시간까지 감안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4시간마다 한 번씩은 어머니 욕창 변경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최악의 경우에. 근데 3시간 해버리면 이제 한 번 놓치면 6시간으로 가버리잖아요, 알람이. 그러면 안 돼요. 욕창은 한 번 오면 그 회복하기가, 몰라요. 제 경험상으로는 빨라야 한 20일, 아주 운이 좋고 빨라야, 정말
예. 그러니까 정말 욕창 한번 와버리면 모든 상황이 망가집니다. 예.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괜찮은데 다리 하나 거동 못하는 노인분들이 욕창이 왔는데 앉을 수도, 앉고 누우는데 힘들다. 이건 완전히 사무치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예. 쌍방간에. 예. 부모님도 힘들고 그것을 보고 있는 자식들도 힘들죠.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혼자 뒤치다거릴 수 없는 분, 예. 2시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제 큰형도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 머리 뒤쪽에 여기에도 욕창이 왔더라고요. 참 아픈 현실이죠. 예. 머리에 욕창이 올 정도라면요, 그것은 전혀 간호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정도 욕창이 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참 하는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머리도 욕창이 올 수 있더라 이겁니다. 머리는 좀처럼 안 오는데, 그저 이것은 뭐 3시간 6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맨날 며칠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욕창이 오죠, 머리에. 머리에 욕창이 올 정도의 그 주변의 삶을 내가 이렇게 좀 미루어 추측한데 제 가슴이 아파요. 예. 우리가 우주에서 한 번 왔다가 지구 여행을 하고 사라지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의식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항상 주변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 가져주고 감사히 생각하고, 본인도 힘들지만은 내 주변에는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뭐 교회는 안 다니고 절은 다니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년에 특히나 본인이 본인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그런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형의 사례를 보면서. 얼마나 주변에서 몇 달간 방치했으면 머리에 욕창까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형 주변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본인이 걸어온 길이죠. 그게 그거 하나로서 농축이 되어서 표현된 겁니다. 그게 사람은 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절대자 부름을 받을 것이고, 그랬을 때 아름답게 우리가 그 생을 마감하는 거, 본인도 깔끔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인들도 깔끔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화합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주변에 배려하고 생각하고 봉사하고, 조금 양보하고,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심장 혈관 질환, 그 다음에 약간 저항력이랄까요? 그런 질환이 제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뭐 좋게 제가 죽음에 연착륙할 수 있겠지만은 저도 저 의지와 관계없이 혹시라도 의식불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를 누가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참 슬퍼요. 근데 그 슬픔을 뭐 즐겁지는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아름답게 그 포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주변인에 대해서, 나와 인연이 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어떤 TV에서 그 노인분들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 주된 임원군이 지금 뭐가 힘드세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몇 분들에게. 근데 한 10분 인터뷰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2분이 어떤 말을 하는군요. 내 몸을 누가 거두어 줄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볼 때는 그 생뚱맞은 고통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 고통이에요. 그분들이. 네, 최고 고통이죠. 그게. 그분도 보나마나 옛날 분이니까 자식이 모어도 2명 이상일 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슬픈 현상이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노인 시스템, 우리 문화 시스템, 가족 문화 시스템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형처럼 몇 년을 침상에 있으면서 머리 뒤쪽에 욕창이 생긴 정도 그렇게 무관심과 비참하게 돌아가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 조금 더 우리와 인연이 되어진 모든 사람과 그 관계를 좀 좋게 하면 어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 형이 의식이 있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통탄했고 스스로 움직일 수만 있다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침에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끝나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 이제 살아온 날마다 살아갈 날이 되셨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센서를 합니다. 체크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죠. 다음에 뵐게요. 어머니 한 번 더 주무시는 거 보고 마감하겠습니다.